그래서 계속 이어서 지금 아까 그래 measurement 하다가 잘렸는데 그러니까 measure의 measure가 원래 menstrua라고 이제 여기서 어원에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measure가 아까 좀 meter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변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optometrist 하다가 이제 잘렸는데 나중에 한번 또 다룰 그런 어원이 되겠지만 요 OPT라고 하는 요 어원은 원래 영어에서 시력을 뜻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opsis 또는 이제 이게 그리스어로 opticus 해갖고 이게 시력을 뜻하는 말인데 사이트죠. 그래서 시력을 뭐한다? 잰다. metric가 여기 들어가지. 맞아요? 시력을 측정하는 사람이다. 시력을 측정하는 전문가를 원래 optometrist라고 한다. 따라한다. optometrist. 다시 optometrist. 그 다음에 여기서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 요 부분이 지금 여기 요 부분이 원래 미터였는데 미터가 아까 뭐하고 같다 그랬어? 메저하고 같다 그랬죠? 이게 메저 같은 건데 어원이 항상 이런 어근은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가 하나 빠진 거고요. 맞아?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게 결국 같은 메저의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 잰다, 측정한다 의미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단어도 우리가 알 수 있죠. therm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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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mometer가 있는데 이 therm이라는 게 원래 열을 뜻하는 말이에요, 영어에서. heat고 열을 측정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미터가 재다는 뜻이니까 이해돼? 그래서 열을 측정하는 기구다 해서 뭐다? 온도계입니다. 이거 온도계예요. thermometer. 온도계라고. therm은 알고 있어야 될 단어야. thermo 하게 되면 그래서 열에 열을 내는 뭐 이런 거 thermo. 그 다음에 수능에 나왔던 기출 표현 중에서는 아까 지오를 배웠죠 우리가. 지오가 땅이라고 했지. earth라 했지. 그 다음에 therm을 붙여갖고 이게 열인데 이렇게 붙인다. 그래서 geothermal 하게 되면 이게 지구의 열, 지열을 뜻하는 말이야. 그걸 써보세요. 지열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요게 지오가 지구, 땅이고 이게 열이니까 지열. 자, 그 optometrist, thermometer, 그 다음에 barometer. 자, 점점 좀 어려워지죠? 자, 따라한다. barometer. barometer라고 하는데 바로미터라고 하는데 사실 잘못된 발음이고 barometer 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터가 재다는 뜻이고 요 앞부분에 이게 바로 기압, 대기압이라는 뜻이에요. 대기압을 측정하는 도구다. 그래서 기압계다. 기압계. barometer. barometer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십진법 도량형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미터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metric system이라고 해요. 써봐. 미터에서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붙었단 말이지. 이게 미터죠. metric system. 그래서 이게 미터법이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미터를 쓰지 않죠. 알겠어요? feet를 쓰지, feet. 지금 설마 또 잘린 거 아니겠지? 잘렸지. 죽여버릴지도 몰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터가 됐고 이제 그 바로 밑에 단어가 이제 라디오 미터죠. 라디오가 아까 이제 뭔가를 내보낸다, 방출한다, 복사한다 이런 개념에서 복사량 측정기 이렇게 라디오 미터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얼마나 이제 이 복사량이라고 하는 게 이 물체로부터 얼마나 열이나 전기 따위가 이게 방출이 되느냐, 내보내느냐 이런 개념이었죠. 라디오 미터.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단어가 considerabl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consider 자 따라합시다. consider가 아니라 consider 그쵸? 그래서 여기서 seeder라고 하는 요 말의 어원이 뭐냐면 별이에요. 갖다 써봐. 뭐라고? 이게 이제 사이더스 해갖고 어원적으로 요게 별이다. 별.
별을 뜻하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말이죠, 별의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었던 거야, 서양인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의 운명을 점칠 때 별을 보고 소원을 빌었겠지. 자기 운명을 점쳤단 말이죠. 그만큼 별을 보고 자기의 어떤 운명을 고려하다, 또는 별을 보고 아주, 그러니까 자기의 운명을 이제 고려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아주 신중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신중히 생각한다, 정한다,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별을 관측해 갖고 운세를 갖다 판단한다, 점친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래서 consider, 사이더스, 사실 이제 사이더스라고 하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 영화 배급사가 하나 있었는데, 영화 배급사 이름이 사이더스라고 있었거든, 옛날에. 그것도 별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 주목해야 되는데, 사이드리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는데, 사이드리어, 이게 별의 이런 뜻이야. 여기 사이드는 뭐 측면을 더 옆을 뜻하는 그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 별이라 했어. 이 별이야. 별이, 또는 별자리에 이런 거 뜻이죠. 사이드리어. 처음 보는 단어죠? 맞아? 그래서 뭔가 별을 보고 관측해 갖고 자기 점을 친다, 운명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제 consider가 고려하다는 뜻인데, 별을 보고 고려한다, 또는 신중히 생각한다. considerable 하게 되면 고려할 만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고려해야 된다, 이런, 교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양에 있어서 고려할 만한 정도의 양이라면 양이 적은 거겠니, 아니면 큰 거겠니? 이건 고려, 그치? 양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래서 고려해야 할, 고려를 해본다는 거, 그만큼 양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야, 높이, 어떤 사물이 있는데 높이 있는 게 중요할까,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할까, 밑에 있는 게 중요할까,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할까? 이게 서양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거든. 양이 많은 게 중요해요, 적은 게 중요해? 많은 게 중요하지. 무거운 게 중요할까, 가벼운 게 중요할까? 무거운 게 중요하고. 위에 있는 게 중요해요, 아래에 있는 게 중요해?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 사고방식을 할 줄 알아야 돼. 은근히 센스가 있구나. considerate 이란 말까지 알아두세요. 그래서 considerable는 고려해야 할 만큼 양이 상당히 많다, 이런 개념이에요. considerate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거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사려가 깊다, 이런 뜻이야. 이해심이 많다. 전혀 다른 단어야. 물론 같은 consider에서 출발했지만 얘는 고려해야 될 만큼 양이 상당히 많다. 얘는 남을 잘 생각해 준다, 남을 잘 고려해 준다, 남의 상황을, 처지를. 그래서 사려 깊다, 배려심 많다. 써보세요. 그래서 영어로 하자면 thoughtful 정도가 되겠죠. thoughtful. 안 되겠어? considerate.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consider가 뭐라고요? 별을 보면서,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오케이? 자기의 운세나 운명이나 점 따위를 친다. 별을 보고 상당히 고려를 한다, 신중히 생각한다. 이러면 사이더스라는 영화 배급사 이름이 있었고요, 맞니? 사이드리어, 별에, 별자리에. 알겠어? 이 나중에 보면은 이 시더, 사이더 말고 또 별을 뜻하는 우리 어원 중에서 스텔라라는 게 있어요. 스텔라. 스텔라가 원래 미국의 여성 이름이기도 하는 게 이제 스텔라인데, 그래서 이 별자리를 뜻하는 말 중에서 우리가 constellation이란 아주 유명한 단어가 있죠. 별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있다. 여기 지금 보시면 뭐가 보여? 스텔라 보여, 안 보여? 보이죠. 이게 별이라고, 이게 스타라고. constellation, 별자리. 알겠죠? 성운이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별들이 이렇게 구름처럼 몰려 있다. 이해했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of the order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좀 이게 좀 이건 나도 솔직히 거기 네 번째 단어 표현 중에서 of the order of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내가 설명이 불가능한, 이게 of the order of를 누가
과연 처음에 이렇게 대략 어느 정도에라고 번역을 했는지 정말 나도 궁금해요. 하지만 다 뒤져봤는데 사실 영영사절처럼 잘 안 나오거든 이게. 다 따로따로 나와. 그러니까 of the order of라고 하는 이 전체 표현을 구성하는 각각, 그러니까 order, of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전체적으로 이런 의미가 되는지는 아직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패스할게. 그 다음 sunspot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sunspot. 자, 따라한다. sunspot. sunspot. 이 sunspot은 당연히 뭐와 뭐를 합친 말이겠니? 그렇죠. sun과 spot을 합쳤겠죠. sunspot이요. sun은 말 그대로 태양이고, 자, spot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적으로 점. 점이나 얼룩, 반점 이런 뜻이지. 근데 spot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spot은 기본적으로 점이란 뜻이야. 반점, 얼룩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셔츠에 김치를 먹다가 김치 얼룩 같은 게 묻는다. 점 같은 게 찍히는 거지 지금. 빨간 점 같은 게. 근데 잘 들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의미가 확정이 되냐면 일단 spot은 지도상의 한 지점. 점이라고 했죠. spot이. 그래서 장소나 지점이라는 뜻이 있어요. 첫 번째. spot은 그러니까 기본 의미는 아까 뭐라 했어요. 점이나 얼룩 이런 개념에서 확장이 돼 갖고 지도상의 한 지점이다. 그건 뭐다? 장소. 어떤 장소나 지점 을 뜻하는 말이야. 이해했니? 지도상에서 점을 찍는다고. 점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 말에도 오점이라는 말이 있지. 오명, 흠 이런 뜻으로도 확장이 된다. 흠이나 오점. 세 번째, 점을 찍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내 셔츠에다가 빨간색이나 뭐 이런 걸로 점을 찍는다. 셔츠를 뭐 하고 있는 거니 지금? 더럽히고 있는 거죠. 오명을 씌운다, 더럽힌다 이런 뜻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명을 씌우다, 더럽히다. 동사로서 이게 오명도 되니까 더럽힌다. 그 다음에 이게 또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어떤 장소, 아까 이제 장소란 뜻이 있었지. 어떤 장소에서 직접 거래가 된다. 그래서 즉석의 라는 우리말로도 가끔 나오고요. 또는 어떤 장소에서 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즉석의, 그리고 이제 직접 거래되는 현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지도를 딱 펼쳐놓고선 그 사람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점을 찍어본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위치를 알아낸다, 발견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죠. spot이 이렇게 뜻이 다양하다고. 근데 sun과 spot이 합쳐졌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이제 흑점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뭐 태양의 표면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로 이제 photosphere 해갖고 광구라고 하는 거예요. 태양의 표면을 광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게 흑점이라고 하는 게 주변의 광구면보다 온도가 상당히 낮아가지고 이게 그 부분만 살짝 어둡게 보이는 이런 현상이 흑점이다. 흑이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변보다, 태양의 표면보다 좀 온도가 낮아가지고 그 부분이 흑이잖아. 흑. 어둡게 보인다는 거지. 다른 건 다 어떻게 보여야 돼? 붉게 보여야죠. 태양이니까. 자, 그래서 sunspot까지 들어간 겁니다. 지금 sunspot. 자, 그 다음 단어가 뭐냐면 뭐다? maximum이죠, maximum. 자, 따라한다. maximum. 이 maximu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 자체가 라틴어인데, 라틴어 마그너스. 짠한다, 마그너스. 이게 이제 사실 영어로 이게 차 이름 중에서 나오는데,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로 읽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그너스가 되는데, 마그너스는 원래 이게 이제 great, 자, 크다, 뭐 large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인데 요 놈의 최상급이 바로 그 유명한 옛날에 글래디에이터라는 그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으로 나왔던 그 이름이 막시무스죠. 여기 이제 마그누스의 최상급형 라틴어에서 그게 바로 막시무스인데, 자 막시무스 뭐라고? 막시무스라고. 막시무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맥시멈이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최상급 표현이기 때문에 가장 크다 정도가 되겠죠. 알겠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마그너스, 이게 원래 이제 매그너스라는 옛날에 차 이름이 있었다고. 이게 아마 기아차인가 현대차인가였을 텐데 지금 단종된 대우차니? 아 대우차 맞죠? 알고 있네. 역시 차를 좋아해. 근데 이게 영어로 이제 매그너스라고 했는데 이제 독수리 마크인가 그게? 아마 있을 거야. 독수리 마크가 달렸던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마그너스 최상급이 막시무스. 그래서 이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검투사 이름이 막시무스였는데 가장 위대한 사람, 큰 인물,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맥시멈 해갖고 최대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맥시멈 프라이스 하게 되면 맥시멈 프라이스 하면 상한가, 가장 최고의 가격이죠. 근데 우리가 또 이제 맥시멈 하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반대말은 뭐냐? 맥스의 반대말은 미니죠. 라틴어 미노에서 나온 단어가 이제 미니인데 우리가 이제 사실상 뭐 마이너스 이런 단어들 다 같은 어원인데요. 디미니시 이런 단어들. 그래서 미니, 그러니까 맥시멈의 반대말은 뭐다? 미니멈, 최소를 뜻하는 미니멈이죠. 사실 여기서 미니트라는 단어도 여기서 나오는 거고, 그냥 우리가 사고를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이 부분 잘 보세요. 여기 미니가 있지? 맞아? 근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바뀐 거야. 그래서 시간의 최소 단위를 우리가 가장 작은 단위를 미닛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 그리고 이 미닛 자체가 원래 형용사로 작다라는 의미에서 상세하다. 원래 작은 게 상세하고 미세한 거거든. 그때는 발음이 미니트가 아니라 마이뉴트야. 마이뉴트. 다시 마이뉴트. 그러니까 분이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가 미니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분이 아니고 시간에 몇 분 할 때 그 분이 아니라 형용사로 미세하다, 작다, minute.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 발음이 minute야, minute.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numerical 나오고 있는데 numerical은 아주 쉬운 단어예요. numerical은 그 안에 뭐가 보이니 너? numerical에서 넘버가 보여야 됩니다. 이런 단어 외우면 큰일 나죠. 맞아요? 자, 이 부분이 뭐라고? 이게 넘버야. 알겠어? 넘버에서 요거 하나 빠진 거지. 그러니까 거기 수치로 표시되는 수에 관한 나온 거고, 이 뉴머가 들어가는 단어 중에서 좀 유명한 단어들 몇 개만 적어주면, 일단 enumer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enumerate. 여기서 뉴머 보이지? 넘버가 보이지? 넘버, 숫자를 밖으로 끄집어낸다.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끄집어낸다 해서 열거한다는 뜻이야. 그거 쓰라.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열거한다. 나열한다 이런 개념이고, enumerate, 들어간다. enumerate. 그 다음에 numerous라고 하는 단어도 있죠. 그거 뭐 numerous, 수많은 이런 뜻이고 쪽수가 많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numerable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셀 수 있다는 뜻인데 앞에다가 부정을 붙여갖고 innumerable 하면 이거는 셀 수 없이 많다. 이런 뜻이야. 촐레가 많다 이런 얘기야. 강소형이야. 셀 수 없이 많은. innumerable.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numerical, enumerate, numerous, numerable, enumerable까지 해갖고 다 넘버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periodicity가 나오는데 지금 이제 3-3 지문에 그 각주 달린 periodicity가 나오는데 periodicity는 period에서 나온 말인데 period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했었는데 요 놈이 그러니까 이제 period가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요놈의 어원이 요놈은 지금 돈다라는 뜻이고 뭔가 삥 둘러가지고 이게 이제 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자면 이건 뭐다? go round예요. go round. go around.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둘러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하철 2호선을 타보면 순환이라고 써있지 한 바퀴 도는 거거든. 근데 한 바퀴 도는 주기가 있죠. 시간이 있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주기성, 주기현상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한 바퀴 돌 때 걸리는 그 주기. 알겠어? 시간. 그래서 이제 period에서 다양한 근데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period에다가 이렇게 뒤에다가 뭐라고 period city 이렇게 붙인 거예요. 알겠어요? period city. 주기성. period city. 알겠어요? go round. 나중에 한번 나오겠지만 이 go round가 여기서 그냥 한 바퀴 삥 돈다. 오케이? 원을 그리면서 돈다라는 의미지만 요 go round라는 이 표현은 정말 뜻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게 뭔가 음식을 나눠준다는 뜻이 되거든? 왜 이게 음식이 나눠주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있단 말이지. 원을 그리면서. 그러면 내가 음식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주니? 동그랗게 앉아있기 때문에 한 바퀴 돈단 말이지.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이해돼? 음식을 나눠준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go around.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말이 있지. 소문이 어떻게 된다? 소문이 떠돈다 그러지? 루머가 go around 한다는 얘기야. 여기저기를 떠돈다는 얘기야. 그럼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3가지 정도 보여드린 거야.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말 3강 지겹게 안 끝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드북이 나오는데 트레이드북은 시판도서인데 트레이드라는 말이 이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거래야 거래. 교환이고 거래야. 트레이드는 우리 친구들 보통 이제 무역으로 이렇게 외우신 분들 많은데 무역하지 마시고요. 그보다 좀 더 넓은 개념인 거래나 교환으로 이해를 하세요. 이해했어요? 네. 거래나 교환이다. 그래서 이 트레이드북을 내가 영영사전, 그러니까 메리엄 웹스터 같은 이제 영영사전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문가들이 아니고 또는 뭐 이제 뭐 부유층이라든지 전문가 집단 이런 사람들 말고 그냥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알겠어요? 그런 책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서점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책이 바로 뭐다? 트레이드북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고. 이해했어요? 네. 일반 대중들이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교환할 수 있는 그 북이다. 트레이드북 거기다 시판도서 일반 서적이라고 나왔죠? 이해니? 자, 그 다음에 bring to life라고 하는 표현인데, 자, 여기 별표하세요. bring to life. 자, 이 우리말에서도 뭔가 활발하다 또는 활동적이다. 활발하다 아니지. 뭔가 생동감이 느껴진다. 생동감이 넘친다. 생생하다. 또는 생기가 넘친다. 이런 말이 있죠. 아까 지금 활발하다 뭐 이거 같은 개념인데 이게 영어로도 life가 원래 살아있다는 걸 뜻하는 말이잖아. life. 생명. 살아있는 거. 맞아요? 그래서 bring A to life라는 표현인데 bring something to life. 뭔가 살아있는 걸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뭔가 살아있지 않은 거, 무생물을 갖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야 여기서? 그러니까 무생물을 갖다가 살아있는 상태로 가져온다고. 그럼 어떻게 되겠니? 뭔가 살아난 생동감이 넘치는 거죠. 예문 하나만 하면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사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살려내는 걸 수도 있어. 죽어간 사람들. 의사가 이제 죽어간 사람을 갖다가 뭐 심폐소생술 같은 걸 시키고 뭐 해갖고 살려내는 것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생동감이 넘치게 한다.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런 개념이지. 예문 하나만 적어드리면 잠깐 볼까요? A little bit more action. 느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would have brought the film to life. 여기다 where를 한번 질문해볼까? well. 글쎄 a little bit more action. 액션을 좀만 더 넣으면
이해했어요? 이 film이라고 하는 게 영화죠. 영화를 좀 생동감 있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개념이야. 이해했습니까? 영화가 좀 생동감 넘치는 영화가 됐을 텐데 이런 얘기인데 지금 여기 보면 보세요. 자, 뭐가 보여야 돼? Bring the film to life. 이 표현이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 살아나게 하는 거. life는 뭔가 생동감 넘친다, 생기가 넘친다, 살아있다, 생생하다, 살아있는 걸 뜻한다. 자, 일단 넘어가고 Bring A to life. 진짜로 뭔가 기절하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Bring to life라고 표현했죠. shallow가 있습니다. shallow. shallow는 얕은, 얄팍한, 피상적인 뜻이지. 얕은에다가 굿이라고 쓰세요. 구. shallow가 얕은이 구야. 구. 구체적인 의미라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그 단어의 의미가 변할 때 이게 크게 쓰이는 틀 두 가지가 구체주사인데 이게 이제 shallow가 얕은 하면 이게 구체적인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가 얕다. 맞아? 가능하겠죠? 알겠어요? 얕은 물 이해했니? 여울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피상적이다. 그러니까 참 저 사람 얕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지. 맞아? 얄팍하다. 예를 들어 추라고 쓰세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아는지를 모르겠지만 옛날 베스트셀러 기록했었던 책 중에서 지대넙얏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그 책 뭐니? 지대넙얏. 두 권이면 이 지대넙얏은 뭐냐면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을 얘기하는 거지 지금. 아니 끝났어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네, 촬영 중. 아까 수업 안 했나? 수업했어요. 수업하면서 한 거예요 지금. 네. 내가 기다렸어요. 가긴 어디 가? 지금 찍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찍고 있다니까요. 지금 더 찍어야 돼요. 언제 끝나는데? 한 20분 정도만 더 하면 돼요. 그래? 네.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찍고 있는 거야?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 자, 그래서 참 이 사람의 지식의 깊이가 얕다.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야. 뭔가 사물의 본질을 모른다는 얘기죠. shallow라는 거. 근데 이제 shallow는 이게 잘 봐. 뭐하고 연결시켜야 되냐면 show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shallow하고 shor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이 shore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물고기 등의 때나 무리, 물고기 따위의 무리.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여울 같은 데 얕은 물가에서 사는 물고기들 같은 경우를 shoal이라고 합니다. shoal. 그래서 shoal과 shallow 연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 부분이 사실상 어원적으로 이게 shoal이거든. 얕은 물가, 여울을 shallow라고 했죠? shoal이야 이게 지금. 이해니? 그러니까 얕은 물가에 사는 깊지 않은 그렇게 여울에 사는 그러니까 바닥이 얕다는 얘기죠. 아니? 폭이 좁고 뭐 이런 개념이야. 자, shoal, shallow.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allow for예요. allow for. allow란 말은 원래 우리가 이제 허용하다, 허락하다를 알고 있는데 for에 동그라미 하세요. allow for. for에 동그라미 하고 for는 영어에서 우리 친구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교환에서 출발한다는데 이 교환이 결국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for에 대해 나중에 한번 설명할 거야. 근데 for는 교환의 의미에서 이유라는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다. 알겠어요? 교환이 이유가 된다고. 나중에 설명해 줄게 이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 이유를 좀 허용해 달라. 그래서 말 장난을 좀 해갖고 말을 좀 더 이쁘게 다루면서 좀 고려해 달라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늦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허용해 주세요. 좀 참작해 주세요. 고려해 주세요. 이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말을 그냥 고려하다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허용하다나 허락하다나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좀 허락해 주세요. 고려해 주세요. 말장난이야 이건. 알겠어요? 외울 게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please allow for my situation. I'm broke. 이런 말을 한다면
Please allow for my situation. 그러니까 지금 이유가 어떤 이유를 갖고 있냐면 내가 지금 파산을 한 거예요. I'm broke.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좀 허용해 달라.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내가 지금 파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좀 내 상황을 좀 고려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Allow for. 외우는 거 아니다. Allow가 허락하다, 허용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 compelling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20분 정도 됐는데 30분에 마칠게. 왜냐면 지금 7강이 좀 오버됐기 때문에. compelling이라는 단어 참 재밌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우리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역이 났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compelling이라는 단어인데 왜 이래 이거? 왜냐면 compel이라는 단어는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면 보통 이제 강요한다, 뭐 강제적으로 뭔가 시킨다 이런 의미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compel이라는 게 똑바로 이거 사전을 우리가 맹신하지 말라 그랬죠. 분명히 영어에서도 잘못된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의미를 안 쓰였는데 요즘 그런 의미를 쓰이지 않는데 사전이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쓰이던 그 의미 그대로 이제 사전에 나와 있는 건데 compel이란 말은 원래 이게 이제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해 갖고 이제 미국의 어떤 한 관계자가 말한 compelling evidence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compelling evidence인데 이걸 대한민국의 모 일간지에서 뭔가 뭐랬다? 강력한 증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역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다고.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이렇게 오역이 나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지. 예를 들어 봐봐. 야, 그 Dead Society, 그러니까 Dead Poets, 그러니까 영화 이름 중에서 A Dead Poets Society라는 그런 제목을 가진 영화가 있었거든. 근데 그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죽은 시인의 사회죠. A Dead Poet, 포이시 시이시거든. 무슨 말이야 알겠어? Dead Poets Society. 이게 죽은이고 이게 시인이고 이게 사회잖아. 그러니까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아주 명작이 있어. 외화 중에서. 지금 무슨 말인지. 이 영화 못 봤지? 네. 보면 아주 괴팍한 선생님 하나 나와요. 골 때리는 선생님 나와요. 미스터 키링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생님 나오거든. 근데 이 명장면은 네가 영화를 보지 않아도 어디선가 한번 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영화의 엔딩 부분에서 이 키딩 선생님이 학교에서 쫓겨나요. 근데 이제 이 키팅 선생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고 쌩깐 애도 나온단 말이지. 근데 이 사람이 딱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들한테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 딱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사람이 문학 선생님이었었거든. 근데 내가 기억 안 나는데 이게 누구의 작품의 대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장면 나오잖아. 근데 너 재현을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미스터 키팅 선생님이라면 얘들아 난 간다 바이바이 잘 먹고 잘 살아 나 갈게. 근데 갑자기 어떤 놈이 눈치를 쓰고 보더니 키팅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갑자기 딱 오래 키팅 오마이 키팅 캡틴 오마이 캡틴 이랬더니 또 어떤 새끼들이 옆에서 그 눈치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또 책상 위로 올라가요. 절반 이상이 올라간다고. 이 장면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었어요. 그 와중에서도 쌩까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키팅에 대해서 안티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겠죠. 이 장면 본 적 있어? 갑자기 일어나갖고 거기서 캡틴 오마이 캡틴이거든. 이게 무슨 시의 한 구절인데 그래서 아주 그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을 자랑스럽게 딱 생각하는 그 미소를 딱 지면서 딱 학교를 나가는 유명한 장면이죠. 근데 이게 Dead Poets Society가 아니거든. 원래 죽은 시인의 사회가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이거 잘못된 오역 중에 하나예요. 이 Dead Poets Society는 그 극 중에서 영화극 중에서 그 나오는 그런 이제 동아리 모임이 있단 말이지. 그 동아리 모임의 제목이 A Dead Poets Society인데 원래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번역을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compel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compelling evidence를 원래 강력한 증거라고 해갖고 이 영한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을 잘못 적용해갖고
이게 빚어진 그런 대표적인 오역 사건인데 원래 compelling evidence라고 한다면 설득력 있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원래 맞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예전에 수업 시간에 다룬 적이 있는데 compel을 강요하다기보다는 딱 뉘앙스가 어떠냐면 뭐뭐 하지 않으면 뭐라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안 되게 만들다 라는 뜻이에요. 동사 자체가 compel. 강요하다는 느낌보다는 이건 억지로 시키는 거니까. 근데 이제 compel은 뭐뭐 하지만 안 되게끔 만든다 이런 뉘앙스라고. 그래서 compelling evidence 하면 compelling은 뭔가 믿게끔 만든다, 설득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써봐. 설득력 있는 compelling. 근데 이게 수능에서도 선생님이 늘 예능하지만 이 compell은 보통 강요하다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사실상. 설득력 있는 뭔가 믿게끔 만든다. 다른 사람이 하지만 안 되게끔 만드는 거니까 믿게끔 만드는. 똑바로 두세요. compelling이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presentation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presen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가를 준비한 거를 갖다가 앞으로 내놓은 거죠. 사람들한테 내가 준비한 걸 내놓은 거, 발표하는 거, 제시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이제 present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준비했습니다 해서 이제 내가 준비한 걸 갖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보여주는 거지. 내놓는 거지. 그게 이제 발표죠, 발표. presentation. 우리가 줄여서 이제 PT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이제 present에서 나온 말인데 여기서 지금 PRE가 앞이라는 뜻이야, 이게. before야, before. preschool 할 때 그거. prescribe 할 때. 이 sent가 이게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B야, B. 존재한다. 그러니까 눈앞에 존재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원적 의미는 앞에 존재한다는 얘기야. 내 눈앞에 존재한다는 얘기. 그래서 존재를 하는 거는 언제 존재하니? 실제 존재하는 건 지금 현재죠.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잖아. 맞아? 언제? 시점상 언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과거에 존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존재한다는 거는 현재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뭐 현재라는 뜻되고 존재하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는 것을 앞으로 내놓는다, 주다, 뭐 선물 이런 뜻 나올 수 있고, 아니? 여러 가지 뜻 나오는데, presentation,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동사가 됐을 때 이제 뜻이 좀 달라진다. 이제 발음도 좀 달라지고 동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present. 그래서 뭔가를 준비한 걸 앞으로 내놓다, 보여준다, 제시한다. present라고 하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표현이 바로 presentation이 나오는 거죠. present에서 presentation이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blasting은 예전에 한번 했었던 건데 뭐 이건 넘어가고요. creator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creator. entry라고 하는 단어는 말 그대로 이건 쉽죠. entry는 enter에다가 이렇게 빼서 이렇게 한 거야. enter는 원래 들어간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이제 입자를 쓰죠. 입자, 들립자를 써갖고 entry. 그래서 여기 보면 진입한다 그러지. 어디 들어가는 거. 맞아요? blasting, 이거 blast 설명했었던 거. 폭발한다, 이런 터지고 blast 하는 게 이제 폭발하다 이제 blasting이었고, creator가 뭐냐면 creator는 원래 create라는 단어가 있어. 거기다 써봐. creator는 분하고라는 뜻이거든. 분하고 어떻게 생겼니? 표면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죠. 그래서 create라는 단어가 있어. creator하고 creator를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되는 거야. create는 무슨 뜻이냐면 create는 대바구니라는 뜻이었대요. 원래 대바구니. 바구니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지. 이해했어? 이게 분하고의 모양과 일치한단 말이지. 이게 대바구니라고, 대바구니. 그래서 안에가 이렇게 비어있죠? 아니? 이해했어? 그래서 이제 의미가 확장해서 대바구니에서 뭐 이제 뭐 나무 괴짝 같은 거, 상자 같은 거 크레이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게 크레이트에서 크레이터가 나온 거야. 사발 공기 같은 거. 그래서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움푹 들어가는 거, 이해했어요? 움푹 파 있는 거. 그래서 이게 화산의 분하고, 뭐 이런 정도의 뜻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해했냐? 크레이터, 분하고. 근데 vaporization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건 뭐, vapor란 말이 원래 수증기를 뜻하는 말이거든. vapor가 수증기야. 그래서 vaporization 하게 되면 이게 증발한다 이런 개념이겠죠. 기와 증발한다.
여기서 또 알아둘 게 뭐냐면 evaporate를 알아둬야 돼요. 여기서 보세요. evaporate. 여기도 vapor가 있어 없어? 있죠. 수증기를 밖으로 내보낸다 해서 이것도 증발시킨다 이런 뜻이죠. evaporate. 됐니? evaporate, vaporize. vaporize에서